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북 전단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60%, 그 다음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39.4%인데 요거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러고 있을 때 여론조사를 하면은 야 평화를 위해서 대북 전단 살포 반대한다라는 숫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찬성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상태가 뭐 물론 이제 이게 대북 전단 이슈가 없으면 이런 조사를 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60대 40 정도 나온 건데 저는 이런 여론들을 등에 업어야 된다고 봐요. 이 여론조사가. 그렇죠. 그리고 교류 협력 추진해야 된다고 하는 게 70%, 약 69점, 그러니까 69.6%, 약 70%인데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전체적인 어제 여론조사의 이 결과물을 보면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건 찬성하는데 앞으로 잘 안 될 걸 하는 분들이 여론도 되게 높더라고. 이 사람들이 전단을 살포한다는 게 사실 그 4.27 합의문에도요 이런 거 안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이미. 근데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 보호를 위한 탈북민 단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용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등 대통령 모독죄에 걸릴 만한 그런 내용들이고 북한의 인권과 아무 관계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탈북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북한에서는 남한의 생활상을 이미 다 TV로 보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남한의 생활상을 알리기 위해서 뭐 삐라를 뿌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돈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북한 보수단체로부터 돈을 실제 원가의 10배 이상의 돈을 받으면서 이걸 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이런 상황들 위험 상황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기 위한 그런 행위다라고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대북 전단 뿌리는 그 단체들 논리대로면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쌀을 주고 싶으면 우리가 인도적 지원하자고 할 때 100만 톤 부족하다. 우리나라 남는 거 다 보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북한 주민들한테 한국의 실상을 그렇게 열심히 알리고 싶다면 실험용 방송 위성을 띄울 게 아니라 상업 위성 방송 띄워가지고 북한 한반도 다 포괄하는 강력한 방송 전파를 쏠 수 있게 위성 더 투자해가지고 빡시게 띄워라. 이렇게 정부를 압박해야지 그 모든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소식을 다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아니 그 페트병에 쌀 넣어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다 썩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 쌀을 바다에 버리는 게 주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대북전단 반대가 60%밖에 나오지 않은 것은 언론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SNS에서만 돌아다니는 이 전단지가 정확하게 어떤 전단지가 나가고 있는지가 종편이나 이런 뉴스에서는 나오지가 차마 않아요. 방송으로 못 내보내잖아요. 네, 그런데 블러 처리를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박상학 같은 사람들이 일베 활동을 하는 것들, 박상학의 배경 같은 것을 좀 뉴스 채널에서는 해줄만 한데 하루 종일 틀어놔도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런 게 방송으로 나갔을 때는 대북 전단 반대가 60%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었겠죠. 특히나 이게 대북 전단을 띄우는 그 단체들끼리 거래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A, B, C 세 개 단체가 있으면 이제 A 단체에 돈이 들어와서 한번 대북 전단을 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그러면 B 씨가 그 이벤트 가격의 한 10분의 1을 부담하면서 우리 이름도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우리 이름을 넣어달라고 BC가 그 BC, ABC 세 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는 행사로 한 다음에 BC 단체는 이제 한 단체는 일본 우익으로부터 돈을 받고 한 단체는 미국 우익으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그 전단을 가지고 장사를 해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식적으로는 후원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후원금이 아닐걸요? 뭐 후원금이면 계좌 까야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까보고 싶어. 자, 어쨌건 뭐 이 대북 전단 등에 관련해서는 국민적인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괴리감이 있냐면 북한은 왜 저렇게 세게 나온대? 근데 그 입장은 저는 최대한 가진 자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은 당장 평화만 만들어도 이득이에요. 북한은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좀 애매모호하게도 올해는 그러니까 대북 제재랑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또 코로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북한에서 무조건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수용을 한 50% 정도는 어느 정도 받고 그리고 대한민국 입장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대북 메시지가 딱 그런 선상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노력한 건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뭐랄까 그렇게까지 세게 나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의 느낌이고 그것들이 이제 비하인드로 물밑에서 뭔가 다른 접촉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저는 거기에 과감하게 예언을 해보는 거예요. 2달 안에 개성공단 재개하는 문제가 저는 수면 위로 떠오르거나 그런 결정이 나올 거라고 일단 봅니다. 이제 국회가 잘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결의안 같은 거 빨리빨리 내고. 자 다음에 태영호 이야기를 그냥 묻고 넘어갈 수는 없고요. 태영호가 지금 뭐 북한 삐라 등등 관련해 가지고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려했던 측면이기도 해요. 태영호라는 사람 자체를 일단 이해를 하셔야 돼요. 태영호는 그러니까 민주정부가 하는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북한을 그 햇볕 정책이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햇빛을 쏘여서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그게 북한을 개방시키는 그게 그 김대중 대통령의 기조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근데 미래통합당이나 태영호의 위치는 뭐예요? 세게 몰아붙여가지고 북한을 강제로 개방시키는 전쟁으로 통일을 시키자 쪽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영호 자체가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죠. 이런 놈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놓은 것 자체가 미래통합당 부류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보태가지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김여정 부부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확실하게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언론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죠. 저는 이게 미래통합당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라고 보거든요. 기본소득 논의가 한참 민주당 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때 갑자기 김종인이 그 기본소득 이슈를 가져감으로써 이게 뭔가 기본소득이라는 이슈가 저 통합당에 뭐 이렇게 전유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불안에 빠져가지고 이슈를 선점당할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왜냐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한 아젠다를 그쪽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만은 이것들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피는 못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 관계가 위험에 빠지거나 좀 위태로울 때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건가라는 방법론 면에서 분명히 그 인간들의 피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호 같은 애들이나 나서가지고 일단 방어막을 해주는 거죠. 그냥 먼저 설레발을 쳐주는 것 뿐이지 실제로 미래통합당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함부로 발언할 수가 없거든. 태영호하고 똑같은 생각이지만 차마 지 입으로는 말을 못하는 그 속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한계가 태영호를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태영호가 지난번에 그 20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 안 보였을 때 사망설 주장을 했었잖아요. 이미 태영호의 북한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 저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고 얘기하고 북한하고 미국 하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보수 언론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태영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북 회담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기 북한 사람도 아니고 도대체 어느 나라 미국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우선 이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부터 해결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태영호가 북한의 눈치 좀 그만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고 정말 자신이 북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 우리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해결된다.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었어야지. 북한 눈치 보지 말라. 그러면 뭐 전쟁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얘네들은 미국 눈치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이 왜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를 돈독히 했겠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이제는 타이밍이라고 봐요. 지금이야 뭐 대한민국이 늦었네 만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몇 년 지나 보세요. 지금이 적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입장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북한에 지금 파견할 수 있는 특사가 태영호 1번
그리고 안철수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태영호 특사로 파견하면 좋겠네. 건너가는 즉시 바로 빠방. 괜찮다. 아니, 이거 진짜 농담이지. 빠방하게 이거 환영해준다는 뜻이죠. 빠방 그치? 하면서. 태영호가 특사로 가면은 그 말하자면 그렇게 예. 자신이 있다면요. 뭐 북한한테 조타세로 가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가겠- 특사로 가겠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어, 돼야지요. 그러네. 그렇다고 특사로 간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하진 못하니까. 안철수는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데 안철수 씨도 한번 보내드릴 만한 생각이 있는데. 안철수는 좀 뭔가 우리말부터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가야 될것 못 같은데. 나오는 거 아니야? 네. 통일의 재단의 날 위해서. 참.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 현 시점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이것도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을 아마 들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김여정의 담화가 일어남으로써 이 대한민국의 대응이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과정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한 말이 그거예요. 서로 디테일하게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남한한테 대한민국한테도 필요한 조치를 북한이 취해주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봐라 북한이 이러고 있지 않느냐. 우리 개성공단을 열어야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 거라서 저는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쌓은 신뢰관계를 어느 쪽 다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깨지면 다 깨지는 거거든. 핵 뜯어먹고 살 거야? 아니잖아요.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저러고 있고 뭐 일괄 타결이네 뭐네 이런 소리 해가면서 북한 계속해서 지금 주저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도 노력을 해야겠죠. 이제부터는 시작돼야 되는 거고 문 대통령도 이미 몇 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그런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 김정은 20일 없었을 때 최고인민회의 장면을 기억을 해보시게 되면요. 최고인민회의에는 뭐 마음대로 결석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거기에 띄엄띄엄 앉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코로나 감염인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김정은도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문제를 북한에서 우리는 한 명의 감염자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또 그거를 뒤엎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다시 개성공단 열 때도요 지금 미국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벌크 돈 많이 간다 뭐 이런 식의 문제 때문인데 이걸 인도적인 문제로 풀 수 있잖아요. 코로나 문제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방역 물자라 그냥 마스크 몇 개 보내는 게 아니라 방역 물자라거나 아니면 의료 장비라거나 또는 이제 우리 의료팀을 보내서 거기서 우리가 실제로 북한의 상황 뭐 비밀을 보장해 주면서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인도적인 문제를 충분히 국제적인 우리가 응원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뭐 꼭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뭐 이렇게 같이 한다면 더 좋겠죠. 답은 없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